폐기물 양을 톤당 베이스로 나눴을 때 폐기물 당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지표입니다. 전체가 초기에 들어간 수치를 100이라고 놓고 볼 때 실질적으로 열로 생산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양이 고온열분해 방식이 79% 지금 현재 운영상 데이터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고요. 저온열분해 같은 경우에 83%, 화격자 방식은 77%. 그러니까 화격자, 고온열분해, 저온열분해 순서대로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이제 민감할 수 있는 환경적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5개의 시설 모두 동일한 시기에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초기에 지어질 때부터 법적 기준이라든지 법적 농도 기준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치들이 다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 오염 배출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법이 강화되었는데요. 보시는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5개의 시설 모두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치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 40%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각 방식별로 실질적으로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까 소각 방식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연소가스량이 소각 방식에 따라서 열분해나 화격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1개소밖에 표본이 없긴 합니다만 좀 낮게 나타나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일산화탄소 측면에서는 또 높게 나오는 형태대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험하다는 물질인 다이옥시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설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걸로. 그러니까 현재는 다이옥시네에 대한 소각시설의 배출은 거의 없는 형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적 부분은 이제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매립 처분을 하는 대상. 우리가 100이라는 물질을 넣었을 때 땅으로 묻히는 양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열분해 같은 경우에는 기체나 액체로 변환해서 태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닥에 발생되는 재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열분해 같은 경우는 가장 낮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체 투입량이 100이라고 할 때 지금 발생률은 한 2.2%에서 5%도 안 되는 수준이죠. 저온 열분해는 7%대, 화격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4% 정도. 다만 이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된 태운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수요인 업체만 확보할 수 있으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비산재는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저희가 고등어나 이런 거 태울 때 연기를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생활 폐기물은 그냥 열려있는 뚜껑에서 이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밀폐된 로에서 태우기 때문에 나아가는 가스를 전부 포집해서 안정적으로 방지 설비를 거쳐서 약품 처리도 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서 나가거든요. 그 가스 쪽에서 포집되는 먼지들을 비산재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는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물질은 지정 폐기물 같은 형태대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체계에 묻은 소각 방식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고요. 비산재는 비율이 거의 유사한 형태대로 소각 방식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이제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서는 5개의 시설들을 지금 계속 비교를 해왔는데요. 여기만 유독 3개의 시설, 전주시는 비교용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이 3개의 시설인 갑자기 이천시가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는 저희가 소각 방식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논리는 시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1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점점 낮아집니다. 고양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일 시기에 300톤 규모였고요. 앞서 검토했던 이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200톤 규모다 보니까 용량이 작을수록 비교에 대한 공정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천시 2009년에 지어진 300톤 시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운영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자료고요. 검토 결과 5년 평균으로 볼 때는 고온 열분해가 35만원 톤당 1톤을 처리하기 위해, 그러니까 저희가 550톤을 계획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라고 하면 이 금액에 550톤을 곱하면 됩니다.
이게 1년간의 그러니까 1톤 하루에 처리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온열분해 같은 경우에 18만 6천 원, 화격자 방식 같은 경우에 16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고요. 2024년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는 보시는 표와 같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시 같은 경우에 고온열분해가 높게 발생되는 이유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열분해 초기의 단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매개물 때문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주시와 같이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설명을 하거나 비슷한 사례를 진행된 사례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소각장을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오면서 화격자 방식으로 검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시민 단체라든지 여러 곳에서 좀 다른 기술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과정이 발생되면서 이런 주민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같은 부분이 진행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현재는 최종적으로 화격자 소각 방식이 확정이 되어서 공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정부시의 소각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의정부시도 똑같이 민간 사업자가 화격자 방식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와 같이 전력환경영향평가가 끝났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정부는 전력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민 공론화를 약 6, 7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한다라는 부분이 제기되어 현재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 방식과 소각 방식을 확정 짓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